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알데하이드? 이거 혹시 어디서 사용한다고 했던지 기억나? 내가 앞에 1부씩 설명했을 때? 눈에서 환원제로 쓸 수도 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점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기억해서 슈퍼검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 알데하이드기를 검출하는 데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게 백색으로 된 거에다가 포름알린이 결국 포름알데하이드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 포름알데하이드를 똥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색깔이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염색액으로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네들은 백색인데 색깔이 지금 발색단이 밀어서 색깔이 제대로 자기가 염료로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색깔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데하이드기 검출하는 그 슈프시약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여기에다 알데하이드 포르말린 여기서 똥 떨어지고 있는 게 바로 포르말린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이 시약 내에서 딱 봤더니 얘네들이 적자색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염료로서 쓸 수 있는 신선한 시약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쉬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색의 쉬프 시약을 첨가해서 적자색의 알데하이드 존재를 입증하게 되면 얘네들은 잘 쓸 수 있는 염색기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쉬프 반응이라는 거를 PAS라고 해서 염색 반응에서 배우긴 할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이런 백색 염료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복시에 나왔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탄수화물 염료할 때 이게 나오기는 할 거야. 그렇지만 쉬프 반응이 뭔지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게 변색성 염료야. 이거 되게 중요해. 변색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색을 내는 반응을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정직하게 자기 색깔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색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빨간색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친구 옆으로 갔더니 파란색이 됐어. 나의 색깔이 바뀌는 게 뭐야? 변색성 염료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변색성 염료. 그러면 마술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흰색인데 얘 옆에 갔더니 검은색으로 바뀌었어. 이거는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변색성은 의미도 중요하고 염료의 종류도 중요하고 나 2학기 때 이거는 반드시 주관식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 물질도 중요해. 1학기 때는 안 낼 거야. 하지만 변색성에 대해서는 낼 수도 있겠지. 아니야 그건 모르겠다. 내 마음이니까. 시험 할 때 알려줄게. 되게 중요해. 변색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색깔이 변해. 그래서 크롬이 변해. 메타됐어. 그래서 메타크로마시아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얘네들은 조직 중에 어떤 물질이 특정 염료랑 만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일으키는 염료도 외워야 되는 거야. 얘는 의미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염료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어떤 물질의 특수 염료가 만나면 색깔이 변한대. 그럼 얘네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원래 염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깔과는 다르게 발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변색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변색성 염료는 뭐야?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염료야. 그럼 변색성의 염료가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변색성 염료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 얘 조건은 뭐야? 색깔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로 있어야지 내가 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개 이상의 흡수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스펙트럼을 가져서 내가 이 색깔을 보는 거고 저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색깔을 낼 수 있게끔 흡수 스펙트럼이 한 개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고 파란색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걔네들이 흡수한 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한 개 이상이야. 그럼 스스로가 원래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변색성 염료의 종류는 요 염료 개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톨루이딘 블루야. 그러면 얘를 봐봐. 톨루이딘 블루 원래 색깔은 뭘까? 블루야 원래 색깔은. 근데 이게 변색성 염료라 했잖아. 어떤 물질이랑 만나잖아?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야. 이해돼? 톨루이딘 블루
원래 블루야. 그리고 티오닌, 그다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 메틸 바이올렛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이거 국시에도 나와. 변색성 염료의 원리부터 염료의 종류부터 변색성 염료의 그 타깃되는 물질까지 다 나올 거란 말이야. 변색성 염료는 색이 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뭐 있다 그랬어? 읽어봐요. 그리고 티오닌, 블루랑 바이올렛 두 가지 정도 외워놓고 크게 외워놓은 다음에 티오닌 정도까지 있구나. 티오닌이 얘랑 같은 성분이겠구나라고 정도까지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어. 당연히 처음 보면은 똑같아. 나도 안 외워져.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되게 위치를 기억하거나 색깔을 기억하거나 분류를 되게 빨리빨리 하는 편이거든. 그래야 공부가 그나마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 했어? 변색성 물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변색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에서 이제 색이 변하게 하는 염료인데 뭐 이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기는 해. 이건 그냥 우선 넘어갈게. 다시 말할게요. 변색성은 색이 어떻게 돼? 변해. 스스로 색깔이 원래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색성 염료는 네 가지가 있다는 첫 번째 톨루이딘 블루, 두 번째 티오닌, 걔가 한 세트야. 그 친구를 먹었어. 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치. 그 보라색 한 계열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변색성이 유발되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작년 2학기 때는 이것을 시험에 냈다. 내가 변색성 염료를 가지고 염색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 사람 피부에다 변색성 염료를 하잖아? 그럼 얘는 만약에 그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죽어도 색깔이 안 바뀌어. 그런 특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비만세포 과립이나 연골은 어디에 있는 거야? 뼈나 관절 이런 데 있지. 그리고 결합 조직의 점액이나 아밀로이드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결합 조직의 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스페셜 스테인 리스트를 스스로 다 내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돼.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근데 얘네들은 결합 조직의 점액 부분은 변색성 염료를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시가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게 요거 두 개야. 기억하면서 따라와봐.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왜 색깔이 변할까요? 왜 색깔이 변할까 생각을 해봐. 원래는 얘가 조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어떤 이온을 뗄 거 아니야? 뭐 염기성 염료면 내가 뭘로 하전돼 있어? 양. 염기성 염료는 내가 색소원과 조색당 양으로 하전돼 있고, 내가 산성 염료면 뭘로 하전돼 있어? 음으로 하전돼 있잖아. 그런 거에 맞춰서 얘네들은 분명히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 색깔은 파란색이었다? 그래서 정색성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파란색의 염료가 조직에 달라붙었더니 파란색으로 염색을 시킨 게 정색성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변색성은 뭐냐면 얘네들이 갑자기 뭉뚱그려서 막 떼거지로 갖다가 붙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야. 거대 분자가 되면서. 다시 봐봐. 변색성 물질들은 표면에 많은 양의 염료가 결합할 수 있는 반응 부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특정 그 조직에서만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양의 염료가 달라붙을 수 있는 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게 비만세포 발입이 있었고 연골이 있었고 결합 조직 내에 일부 점액 물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한 놈만 붙을 수 있는데 얘는 이만큼 다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염료들이 미친 듯이 다 달라붙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완전 마크로 몰레큘이 돼. 딱 큰 분자가 돼버리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을 바뀌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원래 파란색도 가지고 있었고 빨간색도 가지고 있었다. 한 놈 있으면 파란색이었는데 뭉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는 거야?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염료들이었던 거야. 특히 톨루이딘 블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 조직에 붙으면 이렇게 한 놈씩 내 성질, 공유의 성질을 하는데 떼거지로 물고 나니까 갑자기 애들이 바뀐 거지. 그게 바로 변색성 염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량체 상태에서 중합이 촉진돼서 이렇게 딱 큰 거대 분자가 되면서 염료의 흡수수 스펙트럼이 딱 바뀌게 되는 거야.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내가 톨루이딘 블루로 염색을 했다? 일반 조직에는 무슨 색깔이 나와? 파란색이 나와. 연골 조직에는 무슨 색깔이 나와? 빨간색이 나온다. 어떻게 파란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나오지?
마술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크게 뭉쳐지면 빨간색으로 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이용을 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폴레이든 블루 영역이랑 반응을 시키면 변색성 물질, 아까 뭐뭐 있다 그랬지? 아니 염료 말고 물질. 조직에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랬지? 연골이랑 비만세포, 가립세포 아니고 비만세포와 지방세포면 안 보이겠지? FFP였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 조직에 점액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걔네들이랑 만났을 때는 이렇게 미친 듯이 변하는 거야. 다른 애랑 만나면 안 변해. 그 꼭 화를 일으키는 애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 딱 그 포인트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염료 중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색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색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분리를 해주는 색깔이 어떻게 되게? 당연히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지.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나중에 봉입이라는 걸 나중에 시험할 때 배울 거거든. 그때 합성 수지로 봉입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 중합체들 다 끊어버리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색깔이 잃어버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수용성 봉입제로 봉입을 해요. 봉입제가 달라져야 돼. 왜냐면 원래 봉입제로 하면 얘네들의 결합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변색성 염료에 대해서 원리가 되게 부정확했어. 그래서 알 수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색성 물질이 아닌 곳에 붙으면 얘네들은 파란색이 달라붙어. 근데 어떤 변색성 대상 물질에 딱 달라붙게 되면 얘네들이 중합체를 형성하면서 색깔이 어떻게 돼? 미친 듯이 바뀌어. 얘네들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용성 봉입제로 봉입을 해줘야 돼. 국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변색성 염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다음 주 틀린 것은 봉입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일반 봉입제로 하면 깨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문제 또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형광 염료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천연염료부터 쫙 배웠어. 한번 쭉 보자. 천연염료 4가지 있었어. 말해봐봐. 헤마토실린, 카미뇽 색깔, 헤마토실린은 파란색보다 보라색 기억하면 좋아. 그리고 올세인이랑 인디고, 얘는 파란색으로 되게 오래된 거다라고 정도까지 기억하면 돼. 합성염료는 아닐 염료라는 스카스테이프처럼 뭔가 이렇게 대표적인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그랬지? 벤젠골이에 발색단과 요새 무슨 말 하고 싶었어? 발색단과 조색단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발색단과 조색단이 있었을 때 양으로 화장되는 애들이 뭐다? 염기성 염료다. 음으로 화장되는 애들이 뭐다? 산성 염료다. 염기성 염료의 대표적인 건 뭐다? 핵을 염색하는 헤마토실린이다. 그리고 세포질 염색하는 이 경우는 빨간색으로 염색이 잘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중성 염료는 둘 중에 하나야, 둘 다야? 둘 다야. 양성 염료는 둘 중에 하나야, 둘 다야? 둘 중에 하나야. 그거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직접 염료는 내염제라는 게 안 들어가야 되지만 간접 염료라고 표현 안 하고 내염 염료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내염제가 들어가야 돼. 우리 조색단과 발색단이 염료에서 필요하다 그랬잖아. 얘네들을 이어주는 것도 뭐였지? 금속이온이었는데 이 내염 염료에서는 내염제와 염료를 연결해 주는 것도 뭐다? 금속이온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핵을 염색하는 헤마토실린. 헤마토실린 계속 나와 있어. 그래서 헤마토실린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 얘네들은 천연염료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 내염염료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염기성 염료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저 원리까지 다 알아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이 결국 염료의 특징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지용성 염료는 어디에 녹아? 지질에 녹아. 얘네들은 선택적으로 거기에 더 잘 녹아올 수 있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은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다라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백색연기는 원래는 색깔이 없어.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발색단이 환원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나는 포르말린을 똥 떨어뜨렸더니 무슨 색깔로 변했어? 적자색으로 변했어. 이 반응 이름이 뭐야? 슈프 반응. 얘네들은 이 시약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라는 정보까지 들어간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변색성 염료 되게 강조했지. 변색성 원래 색깔이 다른 색깔로 변하는 거야. 변색성 염료가 중요해. 변색성 염료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치. 그래서 요거 블루 색깔이
다음에 띠온이 있었고 또 하나 바이올렛 계통의 메티바이올렛이랑 크리스탈 바이올렛이 있구나. 그러면 콜로이드는 항상 변색성을 띠고 있어? 아니야. 어디에만 붙었을 때? 그리고 기지에 그리고 얘네들한테만 달라붙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스페셜 스테인을 배울 때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봤어. 저거 변색성이잖아. 저걸 보면 안 된다고. 어떤 걸 염색했는지 봐야 돼. 걔가 얘를 바뀌게 하는 거야. 알겠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만 얘네들이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기전은 뭐냐면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위에만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런 연골이나 비만세포 같은 것들은 얘네들을 바꿀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많아져서 얘네들이 색깔이 확 미친 듯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변색성 염료구나 라는 것까지 봐야 돼서 얘네들은 일반 봉입제로 봉입을 하게 되면 색깔이 깨져버린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의 결합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 크리스탈 바이올렛, 메티바이올렛 얘네들은 원래 그냥 염료로도 많이 쓰여. 근데 얘네들은 변색성의 염료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염료 명령법 중요하지 않아?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얘네들은 색깔 나타나는 애들 있겠지. 라이트 그린은 뭐야? 진짜로 밝은 초록색을 띠는 애들이야. 그다음 색깔 동시에 화학적인 출처를 아닐린 블루는 뭐야? 아닐린이라고 하는 합성 염료인데 무슨 색깔이 띠고 있는 거야? 파란색을 띠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블루다, 옐로우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블루, 옐로우, 레드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얘네들이 더 강한 색깔을 띈다라는 정보 가지고 WS는 워터 솔루블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시험병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라트버너 있고 얘네들이 무슨 비에브리치 스칼렛이라고 하는 염료가 있는데 얘네들의 카탈로그 넘버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병리과를 가면 이런 염료를 주문할 일이 거의 없어. 왠지 알아? 예전에는 매뉴얼로 이거 다 녹여서 우리 만들었었거든. 지금 다 기계로 키트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볼 일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염료 색인번호 인덱스가 뭔지 제너럴 램이 뭔지 이런 거 다 사실은 그냥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지. 비에브리치 스칼렛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번호로 주문을 제대로 잘 해야 돼. 근데 예전에 중요했지만 지금은 거의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색깔과 다른 사람이 했을 때 색깔이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염료가 어떤 염색을 했을 때는 이게 완전 표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검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염료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병리과에서는 별로 시행하지 않고 저것 중에 일부는 아마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염료의 명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내가 한 번 쭉 읽어보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까 염료랑 조직이 만나게 되면 결합을 해야 되잖아. 나랑 얘랑 옆에 있다고 색깔이 넘어오는 건 지용성 염료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나와 얘가 결합하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 결합으로 한다고. 우리 양이온성, 음이온성 했을 때는 이온 결합일 거고 수소 결합은 DNA에서 두 개의 스트랜드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 나오면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 나오지. 나도 사실은 잘 몰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강한 것과 제일 약한 것까지는 기억하라는 거야. 그건 뭐야? 염료가 그만큼 셀이 잘 빠지고 절대 안 빠지는 애들이 있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염료와 조직은 이런 결합을 통해서 달라붙게 되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조직과 어떤 종류의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떤 절편을 시하고 쉽게 되면 쉽게 씻겨나가게 되는 거는 약한 힘으로 달라붙는 애들일 거고 절대 씻겨지지 않는 애들은 강한 힘으로 붙어 있는 애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과학적 기전인 이런 화학 결합도 들어가 있을 거고 물리적 기전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조직을 염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우리는 병리과에서 또 염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 이건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야. 여기 보면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얘가 왜 약하고 나머지가 다 강할까? 얘는 나머지는 다 결합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 얘는 요거 힘 하나를 의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중에 진짜 문제를 풀 때 얘네들 왜 약해라고 하면 나는 요거로 그냥 요거는 결합의 개념까지도 못 가는 그냥 작은 힘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결합 중에 화학 결합 중에 가장 약한 게 뭐다? 반데르발스 반응 아니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결합력은 어때? 센 편에 속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제거되진 않아 잘. 그렇기에 대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돼가지고 조직 내의 단백질 및 기타 성분들과 만나는 거야. 다시 볼게. 염기성 염료라는 건 뭘로 하전돼? 스스로가 양으로 하전되지.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것 같아. 펜을 바꾸면 이렇게 해서 조직이라고 쓸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약으로 하전됐으니까 누구랑 짝꿍이 될 거야? 음으로 하전된 조직과 만나는 거야. 이해돼? 산성염료는 스스로 뭘로 하전이 돼? 음으로 하전돼. 그럼 조직은 뭐랑 만나? 양으로 하전된 애들이랑 만날 거라는 거야. 양성염료는 둘 다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이나 음이나 둘 중에 하나 pH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얘네들 양이온, 염기성 염료, 산성 염료, 양성 염료를 보게 되면 염기성 염료는 어떤 pH에서도 뭐가 돼? 양이온성이지. 염기성 염료는 아예 양이온성을 띈다고 얘기를 했잖아. pH가 뭐가 되든 얘네들은 어때? 포지티브라고. 그리고 산성 염료는 pH가 어떻든 간에 뭘로 변해? 스스로가 음이온으로 변해. 근데 양성은 봐봐. pH를 6과 7 사이로 얘네들은 염기성 이온을 띠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산성 이온을 띠게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둘 중에 하나라고. 알겠지? 얘네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중성을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 DNA, RNA는 조직 자체가 뭐야? 양이야, 음이야? 음이란 말이야. 핵은 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염료랑 만나? 염기성 염료. 왜냐면 핵이 음이야. 얘가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나는 결국 뭐랑 만나? 양이온성 음료가 아니라 염료랑 만난다고. 다시 한번 보자. DNA, RNA는 조직이야. 뭐로 돼 있어? 음으로 하던데.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바꿔서 얘는 지금 앞에서는 염료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조직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주면 돼? 염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양이온성이 염기성 염료가 달라붙는 거예요 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비만세포, 연골세포도 조직 자체는 음으로 하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도 염기성 염료랑 만나는 거겠다라고 써주더라고. 알겠어?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외울 거는 점점 줄어들 거야. 그 다음에 악효섬유, 적혈구, 호산부 가림은 염기성 아미노 이렇게 등 얘가 조직 자체가 뭘로 돼 있어? 양으로. 그러면 얘는 누구랑 만나? 산성 염료랑 만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포질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pH에 따라서 염기성을 만날 수도 있고 산성 염료를 만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염료를 공부하는데 대표적인 거야. 그렇지만 가장 센 건 뭐였다? 공유 결합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조직 성분의 이온화. 그러면 여기에는 산성 염료, 여기에는 염기성 염료. 염료의 개념으로 써주면 되겠지? 염기성 염료. 여기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조직이 염기성이니까 염료는 산성 염료가 만나야 되는 거고, 조직이 산성이니까 뭐가 만나야 돼? 염기성 염료가
그러니까 여기에 염기성 염료이 양성 이온이 달라붙습니다. 이거를 도식화 표현해 준 거겠죠? 이해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졸린가 봐.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 되고, 단백질은 뭐 특정 환경 pH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유지할 줄은 내가 뭐 등전점이래. 이거는 아마 여기 수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더 많이 배웠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pH를 등전점보다 산성 뭐 높으냐 아래냐에 따라서 산성 염기성으로 전환된다라는 정보까지만 알면 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염료에 대한 예를 해줄 때 예를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양성물질이기 때문에 pH에 따라서 단백질 분자는 양이온을 띌 수도 있고 음이온을 띌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염료를 이용해서 얘네들 염색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소결합은 되게 약해. 그래서 이게 결합이라는 단어랑 차이가 있고, 얘네들은 분자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약한 편에 껴. 그래서 얘네들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이것까지 물어보지 않아.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염료가 무슨 결합이에요까지 물어보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양성 이온과 음성 산성 염료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 거고, 얘네들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근데 가장 강한 결합은 뭐라 그랬지? 공유결합. 가장 약한 힘은 뭐라 그랬지? 반대로 봤을 힘. 정도까지는 기억하자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렇게 조직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만큼 간격으로 있을 때 작용하는 끌림으로 생기는 거야. 그냥 정전기 같은 거야. 정전기. 우리 머리에다가 책까지 딱 비비면은 떠오르는 처음 머리 식구장 갖다 놓는다고 떠오르지 않잖아. 그런 약간 끌림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낮아. 근데 이거 나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 있어. 이 단위는 어디 현미경에서 나오는 단위게? 그래, 그것만 더 기억해. 얘네들은 화학 변환, 화학 결합 필요 없어. 공유 결합. 두 원자의 전자를 공유해. 우리 아까 양이온성, 음이온성을 결합하는 건 이온 결합이었잖아. 얘네들은 전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강해. 그런데 우리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수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빼버리는 거라고 해서 친수성을 소수성의 형태로. 여기서 나온다. 필릭은 뭐야? 좋아하는 거. 포빅은 뭐야? 싫어하는 거. 필릭은 한자로 표현하면 친수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빅은 싫어하니까 피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포비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대한 경계심 아니면 되게 무서워하는 마음들을 포비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중에서 이온 결합은 100% 이해해야 돼.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힘은 약한 거, 이온 결합은 강한 거까지 정도는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온 결합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왜 염기성 염료에서 염색이 잘 돼요, 산성 염료에서 염색이 잘 돼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물리적 기전은 뭐냐면 조그만 염료는 조그만 구멍에 들어가고 중간 염료는 중간 사이즈에 들어갈 거고 큰 염료는 큰 사이즈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게 뭐야? 결국은 어떤 화학적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거 힘쓰지 말고 그 조직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염료 사이즈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조직의 구성 밀도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봐봐. 요만한 구멍에다가 내가 노란색 제일 작은 거 중간 나머지 다 넣었어. 그러면 첫 번째 노란색은 작으니까 다 들어갔지. 물을 식혀내. 그러면 얘네들만 식혀나갔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이게 남아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다 갖다 때려 부어. 얘기는 구멍이 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들어가. 얘네들도 들어가지. 식혀내. 얘네들은 구멍 다 식혀나갈 거야. 그럼 얘네들만 빡 박혀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염료를 집어넣어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들어가지. 이게 바로 물리적 기전으로 해서 염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온 트라이크롬이라고 하는 삼색 염색의 염색 기전인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아까 용해성으로 인한 물리적 염색을 하는 거가 뭐라고 그랬죠? 선택 용해성으로 하는 게 무슨 염색을 한다 그랬지? 지질 염색, 지방 염색이라 했잖아. 마스온 트라이크롬은 저렇게 염료의 사이즈로 하는 염색이야.
알겠지? 결합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적혈구 같은 경우는 되게 구멍 조그매서 적혈구 같은 것들은 노란 염료에 잘 염색이 되는 거고, 세포질이랑 근육 같은 경우는 빨간 염료에 잘 돼. 그런데 염료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염료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이즈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스온 트라이크롬에 대한 염색을 할 때 요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것까지 기억 안 해도 돼. 염료 사이즈와 조직의 구성 밀도에 따라서 염색이 되고 안 되고를 차이가 있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염료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크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때? 고정할 때 고정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탈수 투명 침투가 잘 돼야지만 얘네들이 파라핀 폼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정은 이런 염색부터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기억나? DNA, RNA 망치는 염색 고정제? 그치. 피크닉스. 그치.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봐봐. 피크닉스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DNA를, RNA를 망치잖아. 근데 얘네들은 산을 고정으로 시키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양성화 시켜가지고 양이온화 시켜서 산성음료, 음이온인 산성음료 염색이 잘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런데 얘네들이 결국 뭐냐면 고정제가 염색 방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자는 거야. 알겠지?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제가 뭐였지? 호르몬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염기성 염료인 흰 염색이 잘 된단 말이야. 나는 정리사는 이 염색을 해서 의사한테 주잖아. 의사는 뭘 알아내야 돼? 암인지 아닌지 알아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건 뭘만 잘 보면 되는지 알아? 흰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호르몬이랑 계속 염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핵의 변화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야. 고정 시간. 봐봐. 이건 중요하다. 고정이 짧아. 우리 포르말린을 고정하면 뭐가 생기는지 알아?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가교. 무슨 가교였지? 메틸렌 가교가 생기잖아. 그러면 고정 시간이 짧았어. 그럼 메틸렌 가교가 얼마만큼 생기겠어? 조금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백질을 안정화시키는 얘네들이 불안정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색을 쫙 다 했잖아? 그럼 얘네들이 수세 과정에서 다 씻겨나가. 그래서 염색이 안 돼. 염료가 막 그 사이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 단백질이 가교 안쪽으로 애들이 박혀있으면 안 나가는데 수세를 하면 싹 나가. 반대로 고정은 겁나 많이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단백질, 그 메틸렌 가교가 많이 생기겠지. 그렇게 되면 염료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둘 다 어때? 염색이 약해지는 거야. 고정이 짧아도 어떻게 돼? 염색이 안 돼. 고정이 길어도 어떻게 돼? 염색이 안 돼. 그럼 원리는 달라. 다시 한번 말할게. 고정이 짧잖아. 그러면 메틸렌 가교가 원래 100개 생겨야 되는데 50개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이 메틸렌 가교 생긴 곳 안에 염료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100개 중에서 50개만 생겼기 때문에 염료가 50개만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염색성이 떨어진다. 근데 얘는 100개인데 200개가 생겼어. 그러면 아예 염료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어를 해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 안 된다. 알겠어요? 요렇게 둘 다의 원인은 고정 시간이 짧거나 길거나 염색성은 떨어지지만 원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시험에 내기 되게 좋겠지? 다음 중 설명 맞는 것은 B라고 내기도 좋고 아니면 왜 떨어질까요? 라고 왜 염색성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도 될 수 있는 문제지. 그리고 우리 아까 양성염료는 어떻게 됐어? pH에 따라서 양이온성 염료가 나올 수도 있고 음이온성 염료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pH가 겁나 중요해. 그 중에서 기억할 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봐봐. DNA랑 RNA를 염색하는 검사라고 해서 메틸그린 피로닌이라는 염색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안 써. 염색으로 메틸그린이랑 피로닌, 염색으로 DNA랑 RNA를 구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염색이랑 DNA랑 RNA를 왜 구분했는지 알아? 정상세포보다 DNA가 많은 데가 암일까?
고민이 될 때 이런 검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DNA를 뽑아버리잖아. 뽑아서 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검사는 크게 의미는 없어 지금 현재 법리과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pH에 따라서 pH가 낮으면 피로닌 염색이 잘 되고 pH가 높으면 메틸그린 염색이 잘 된대. 그래서 얘네들이 pH에 되게 중요하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이 RNA를 피로닌으로 염색하고 메틸그린을 DNA로 염색하겠다고 세팅값을 정해놨어. 염색은 그렇게 돼. 근데 얘네들이 pH에 따라서 저렇게 바뀌게 되면 RNA, DNA가 먹게 되고 DNA, RNA가 먹게 된다. 염색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해돼? 원래 RNA는 빨간색으로 염색할 거야, DNA는 초록색으로 염색할 거라고 세팅을 해놨다고. 근데 얘네들이 pH에 따라서 pH가 낮아지면 피로닌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pH가 높아지면 메틸그린이 더 많이 활동해서 내가 원하는 타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의 퀄리티가 정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염색에게 pH가 그만큼 염색성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한 거다라고까지만 보면 돼. 알겠지? 염료 농도가 높으면 염색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진해지겠지? 절편의 두께가 높아지면 염색이 어떻게 돼? 진해지지. 왜냐면 그만큼 뒷담한 염료를 머금고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조직의 구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 아미로이드를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걔네들은 염색 조직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잘 보일까? 얇게 하면 잘 보일까? 두껍게 하면 이만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조직이 얇으면 이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어. 사람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따만큼 가지고 있으면 염색이 진하니까 잘 보이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염료의 농도가 높으면 염색이 강해지고 두께가 높아지면 염색의 농도도 높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절편이 얇은 경우에는 그래서 뭘 해줘야 돼? 염색의 농도를 높여서라도 맞춰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염색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염색이 강해. 그치? 그래서 얘네들도 시간과 온도 대비 강해진다고. 평균시간 표시해주면 염색 농도가 높고 두께가 두껍고 시간이 오래되고 염색 온도가 높으면 염색 강도가 세진다. 아니 정도까지만 들어주면 그거는 제가 말씀할게요. 여기는 더 중요해. 앞에 부분은 내가 빨리 넘어가서 봐봐. 얘네들은 염색의 강도를 기억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염색의 pH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크게 문제 없고, 물리적은 사이즈나 조직 염색 분자의 크기